드라마틱하게 짧은 삶을 살다간 천재 가수 김정호의 등장은 가요계의 일대 지각 변동을 몰고 오며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노래는 당시 젊은 학생층의 열광적 지지를 받던 기존의 포크 음악을 온 국민을 대상으로 영역을 넓히며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호소력이 강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건설 열기가 드높은 당시 사회에 너무 어두운 곡이라는 이유로 일부 배척도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처절하리만치 슬픈 멜로디는 온 나라를 중독시키며 진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고독한 인생의 이미지는 짙은 회색빛이었습니다. 비범한 재주는 신조차 질투를 했는지 너무도 젊은 나이에 아껴버린 그의 노래 세상은 온통 그리움, 고독, 슬픔, 이별 등으로 뒤범벅이 된 삶의 반영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게 폐부 깊숙한 곳에서 요동쳤던 결핵균들은 오히려 숨이 끊어질 듯 가슴속의 한을 토해내게 했습니다. 대중들은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어느 누구도 마음 깊은 곳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 촉촉이 적셔대는 처연한 멜로디와 노랫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감수성 예민한 소녀 팬들을 얼어붙게 한 이름 모를 소녀, 하얀 나비, 그리고 젊은 층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랑의 진실, 작은 새 등은 그의 주옥같은 명곡들입니다. 원로 작곡가 황문평 선생님조차 감히 천재로 표현해도 좋다며 33세에 세상을 등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자신의 음악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달콤한 꿈을 꾸며 음악 공부의 하얀 밤을 지새우며 몰두했던 김정호. 혼을 담아 기타줄을 튕겨대며 젊음을 불사르던 모습에 음악 선배들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1952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 수창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교동초등학교로 전학 온 김정호는 밥상 위에 올라가 연설 흉내를 내는 등 웅변의 재능을 보여 여러 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머리 좋고 활달한 개구쟁이로 자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뇌염에 걸려 사지를 넘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 대동중학교와 상고재학 때는 인정 많고 활달한 성격이 점차 말수가 줄고 어딘가 한이 맺힌 듯한 인상으로 변해가며 고독을 즐겼다고 합니다. 김정호는 평양조씨이고 본명은 조용우로 아버지 조재영은 여수경찰서장을 지내고 출판사를 경영했으며 어머니는 담양에서 활동한 명창 박숙자입니다. 이남 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하얀 나비를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습니다. 담양의 국악인 집안 후예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서편제 명창 박동실이 외조부이고 모친 박숙자도 판소리 명창이고 외삼촌 박종선은 아쟁산조를 체계화한 명인으로 국립국악원 수석단원 서울예술대학과 전남대학교에서 후진 양성에 몰두한 명인입니다. 김정호는 삼청동의 기타 박사라 불리던 이생회 선생님을 찾기도 했고 집을 뛰쳐나와 우이동의 골방을 얻어 두문 분출하며 온종일 기타와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초 김정호는 북한산 속에서 어니언스의 임창재 등과 미팔군에 출연하던 이상희를 음악 스승으로 모시며 연주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김정호 노래의 애조띤 서정과 풍부한 감성은 집안 내력 및 남도의 전통 예술과 무관하지 않다는 등의 설명문이 조각상 옆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니언스의 임창재에 의하면 정호는 우리가 다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보면 늘 기타를 끌어안고 있었고 방 한구석에 정좌한 자세로 열심히 기타를 치고 있던 작은 체구. 정말 악착스런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연습하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북한산 등성이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공부도 많이 못해 무식한 우리가 음악으로 세상에서 1등을 한번 해보자며 아이들처럼 새끼손가락을 걸며 맹세하던 생각이 난다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스킬보이스라는 록그룹을 결성하며 미팔군 무대로 진출한 임창재가 이수영과 함께 듀엣 어니언스로 데뷔하려 하자 자신의 일처럼 뛸 듯이 기뻐하며 만들어주었던 곡들은 두 사람 합의하에 임창재 이름으로 발표되며 드디어 김정호의 창작곡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작은 새, 사랑의 진실, 저별과 달을 등이 김정호의 창작곡들입니다. 하얀 나비는 국악을 기본 바탕으로 만든 곡이라 하고 사랑의 진실, 작은 새 등 어니언스의 많은 명곡도 작사 작곡하였고 직접 노래한 이름 모를 소녀로 스타덤에 올랐으나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치료를 위하여 요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하지 않으면 빨리 죽을 것 같다며 병원을 뛰쳐나와 음악에 몰두하였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듯이 가슴을 후비는 노래 님을 유작으로 33세에 병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김정호는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솔로 가수로 데뷔하기 이전에 4월과 5월에 3기 멤버로 활약했고 어니언스의 많은 노래를 작곡, 작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스타덤에 오른 것은 1973년 솔로 데뷔 이후 이름 모를 소녀가 히트하면서부터입니다. 1985년 11월 29일 폐결핵으로 인해 불과 33세의 젊은 나이로 소천했고 지방 공연하는 친구를 따라갔다가 방위 소집에 응하지 못하여 탈영병으로 군 영창에 갇혔던 우여곡절 끝에 군 복무를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김정호의 음악적인 재능은 모계에서 물려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외가는 그야말로 국악 집안이라고 할 만큼 명문가였습니다. 그보다 오래 생존했던 모친은 물론 외조부 박동실도 판소리 명창이었습니다. 외가의 삼촌은 국립국악원 아쟁 수석 단원을 역임한 박종선인데 이 정도면 국악계의 성골핏줄을 타고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960년, 70년대만 해도 국악은 물론 모든 음악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던 시절이었으니 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이 다른 길을 가기를 원했고 김정호가 6살 되던 해에 국악에 관심을 보이자 집안에 있던 모든 국악기를 내다 버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적으로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는지 김정호는 결국 학교도 때려치우고 서울 우이동에 틀어박혀서 기타를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뛰어난 음악 감각 덕인지 빨리 기타를 익혔고 이후 미팔군 무대에서 연주했던 이상일에게 음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만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어니언스의 임창재였습니다. 김정호는 어니언스로 데뷔하는 임창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들을 선물로 주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김정호가 준 곡들은 사랑의 진실, 작은 새로 이 곡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임창재 작곡으로 표기되었으나 히트한 뒤에 임창재는 이 곡의 실제 창작자가 김정호라는 것을 밝혔고 김정호는 세상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니언스의 히트곡들을 실제로 만든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1974년 9월 이름 모를 소녀로 가수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창재의 추천으로 당시 TBC의 패티김 스페셜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때 게스트로 함께 나온 신인 가수가 바로 조용필이었습니다. 이후에 인기 정상의 가수로 잘 나가던 김정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1975년에 일어난 대마초 파동이었습니다. 친구인 어니언스의 임창재뿐만 아니라 김정호도 대마초 파동에 연루되었고 출연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연예인으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대마초 파동에 연루된 다른 가수들은 1979년에 해금 조치를 받은 이후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해금 조치를 받은 김정호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온갖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중정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루머가 있었죠. 사실은 이 당시에 김정호는 파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위병으로 소집을 받았지만 지방 공연을 하는 친구를 따라가는 바람에 입영 날짜에 입영을 못해서 탈영병으로 영창에 있다가 겨우 나와서 군복무를 마쳤지만 제대하던 때에 호되게 앓은 감기 이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결국 폐결핵을 진단받고 해금 조치 이후에도 활동을 재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980년에 오랜만에 앨범 인생을 냈지만 폐결핵 증세가 악화되어 인천의 요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의사는 충분한 요양을 취하면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치료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정호는 결국 4개월 만에 요양원을 뛰쳐나와 음악에 몰두했죠. 1983년 김정호는 새 앨범님을 내놓았습니다. 김정호의 유작이 돼버린 이 앨범은 김정호의 건강 때문에 진척 속도가 매우 더뎠습니다. 숨이 차서 한 소절을 녹음하고 휴식한 뒤에 다시 녹음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 탓에 무려 5개월이나 걸려서 겨우 한 곡의 녹음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정호는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기보다는 자신의 악화된 건강에 대한 한을 풀기 위해서 꽹과리를 두들기는데 더 열중했다고 하며 이런 한서린 감성이 님의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악화된 건강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1985년 11월 29일에 내주거든 앞이 보이는 널쩍한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김정호는 33살의 나이에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요절한 탓에 결혼 여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 모를 소녀는 부인 이영희를 애타게 짝사랑하면서 품었던 회한의 노래입니다. 교동초등학교 선배의 사촌 동생이었던 부인은 김정호가 중학생 시절부터 점지가 오랜 세월을 홀로 애태웠던 평생의 반려자였습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음악 생활을 이야기하는 연애 편지를 하루에도 수차례 보내고 용기를 내 집으로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그녀의 어머니는 직업도 불안정하고 음악을 한다는 김정호가 마음에 들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심성의 사촌 오빠 후배가 싫지만은 않았던 이영희. 드디어 1974년 늦은 봄날 쉘브르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김정호 앞에 불쑥 나타납니다. 3년간의 열애 후 1977년 반포이 17평 주공 아파트에 둥지를 틀고 쌍둥이 딸 정숙과 정훈을 얻었습니다. 12번씩이나 이사를 거듭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1977년 선배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이영희와 결혼해 쌍둥이 딸 조정선, 조정훈이 태어납니다. 그의 노래에는 묘하게 한국의 정서인 한이 서린 노래들이 많은데 김정호 자신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고통의 연속이었으니 한이 서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매우 뛰어났던 천재적인 가수 김정호는 동료 가수들도 인정하는 가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986년에 한국 가요 사상 최초로 추모 앨범이 만들어졌습니다. 추모 앨범에 참여한 가수들은 송창식, 윤영주, 김현식, 윤신혜, 하남석, 이정선 등 당시 최고의 스타들이었죠. 한동안 잊혀져 있던 김정호는 2011년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묘하게도 1박 2일에서 그의 대표곡 님의 도입부를 쓰게 됩니다. 이때는 별로 반향이 없다가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조관우가 하얀 나비를 리메이크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죠.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한 태진아는 김정호의 데뷔곡인 이름 모를 소녀를 선택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매니저 이상기와 친형처럼 김정호를 보살피던 최무성은 경제적 이중고까지 겪고 있는 그를 위해
1976년 10월 무교동의 꽃잎이라는 생음악 레스토랑을 맡깁니다. 1983년 재개발로 헐릴 때까지 꽃잎은 김정호의 유일한 무대였습니다. 그는 좌절 속에서도 작곡에 전념하며 생애 전부인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중 20여 일은 한적한 남이섬이나 우이동 월벽산장에 칩거하며 꺼져가는 음악혼을 지폈죠. 1977년 방위 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칠 무렵 호되게 걸린 감기는 지병을 재발시킵니다. 함께 활동이 금지되었던 하남석은 이 당시 둘도 없던 음악 친구였는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생에 대한 고민은 물론 국악 리듬의 어쿠스틱 기타와 신디사이저를 접목하는 새로운 음악을 함께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다큐멘터리 음악에 빠져있던 뚜아의 무아칠신 이필원과 가까워지면서 신디사이저로 창출하는 환상적 음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음악적 열정 속에 개신교인이던 김정호는 오산리 금식기도원과 삼각산 산상기도에 매달리며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부인 이영희의 말에 의하면 신보제작은 뒷전이고 차에 꽹과리를 싣고 다니며 1시간씩 두드렸을 정도로 국악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외삼촌의 국악에 자신의 음악을 접목하려 아쟁, 가야금, 꽹과리를 직접 연주하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에 혼을 담아내려 했고 그 탄식의 한스런 이미지를 담은 노래가 바로 님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예견한 상여가락을 연상시키는 선율입니다. 또한 수록곡 고독한 여자의 미소는 슬퍼는 요양원 시절 송도해변을 걷는 여인에게서 느낀 슬픔의 이미지를 뽑아낸 곡입니다. 이 앨범은 숨쉬기조차 힘들어 5개월의 최장시간 녹음을 해야만 했던 그의 유작 앨범입니다. 1985년 11월 29일 33세의 김정호는 50여 곡의 주옥 같은 곡을 남긴 채 하늘나라로 떠나갑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부인에게 고생시켜 미안해하는 애틋한 유언만 남긴 채 그는 흰눈이 오는 날 경기도 고양시의 기독교 공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김정호의 마지막 노래 님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숭고하고 아름다운 부인을 여관에 드나드는 다방 아가씨로 만들고 김정호를 이복 형제에게 핍박받고 무대에서 숨을 거두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설정 제작되었기에 상영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1986년 10월 동료 가수들에 의해 무덤 앞 노래비에 새겨진 하얀 나비에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라는 문구처럼 인생을 구슬프게 노래한 그의 영혼은 하얀 나비같이 그를 그리워하는 대중들의 곁에서 영원히 순백색의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